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에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의 의원님들, 북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남부 지역까지 일하러 가기 힘드실 때 이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주 지역구이신 김민호 의원님과 함께 양주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기도의회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저희 그 도민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김민호 도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교육행정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또 변호사라는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변호사라는 이력이 지금 일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저 말고도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이전에 하신 일들이 다 현재 의원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또 변호사로서 제가 이제 대표단에 합류해서 이제 법제 수석 역할도 맡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조례 같은 것을 복원할 때도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의원님들에게 또 초선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양주시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10년 새 아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양주시로 또 유입되는 인구가 또 주로 젊은 인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주는 옥정 신도시, 회천 신도시가 크게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젊은 층의 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주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많이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여기 현재 오신 젊은 분들이 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굉장히 의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간다 그런 기대감과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양주에 인구가 유입되고 신도시가 생기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양주시는 7호선 그리고 GTX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의원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신도시 이전에도 그 양주의 교통망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대선 지방선거 때부터 지하철 문제는 가장 큰 이슈였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모두 함께 지금 7호선의 그 조기 분리 발주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고요. GTX 역시 대통령도 강하게 의지로 공략하셨고 지금 이제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이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함께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제를 넘어서서 버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이제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에 그 수요 응답형 버스 DRT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지금 옥정 회천 간 이제 시범 운행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 주민 여러분들이 DRT를 이용해 보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교통이 좀 더 나아지는 양주시가 되면 또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건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양주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균형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신도시는 과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기존 도시는 또 인구가 오히려 더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또 과소학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지금 균형성 있게 맞출까 고민 중이고 그래서 지금 그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IB 교육을 저희가 지금 3개를 학교 선정받았는데요. 그 3개를 또 지금 기존 지역 학교에 배치를 함으로써 감소되는 현상을 또 어떻게 막아볼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많아진다고 학생 수가 많아진다고 막 늘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언제 그 학생 수가 줄어들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저희가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이어지는
이야기긴 한데 인구가 늘고 학생 수가 많아지는 만큼 사실은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네네.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동두천과 양주가 같은 교육지원청이어서 과연 이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지금 경기도 내 6개의 통합지원청이 있고요. 네. 지금 저희 동두천 양주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토론회를 또 우리 옥정에서 한번 개최하면서 이 미래 양주 교육지원청의 신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도 역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청과도 이제 얘기가 진행 중인데 다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인 그 교육부나 행안부에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과 함께 저희 의원들이 모두 다 또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들 좀 뜻을 모아주시면 그 원하시는 일이 이 교육지원청 신설이 하루 빨리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교육청이 있는 곳에는 사실 동두천 양주가 같이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양주 우체국의 경우에도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양주 우체국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양주는 발전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센터. 사실은 의원님이 입성하기 전부터 양주의 공공거점병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그 지역구의 뭐 이영주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도 관계 공무원들도 만나고 설득 중이고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도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희의 뜻도 강하지만 분명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집에 그럼요. 있으시죠? 있습니다. 공공거점 의료원을 설치하겠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그 공약을 하신 거니까 한번 일단 도지사님께서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저희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같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의원님 여러 지역에서 그걸 노리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양주시에 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우선 지금 양주는 다른 이제 시와는 다르게 의료원 자체가 특히 응급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산모분이 야간 응급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필수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지금 양주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을 양주가 다 껴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양주에 있는 것이 오히려 경기 북부에 거점 병원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도지사의 공약과 저는 뜻이 맞다. 양주시가 그 북부 인원 주민들의 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점병원이 들어와야 또 사실은 많은 인구들을 또 커버를 할 수 있고 병원이 있어야 또 그 지역이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에 또 인구 25만, 30만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병원이 하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또 경기도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또 양주시에 배정받을 수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또 저기 광교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 또 도의원 뽑아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알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의원님께서는 또 예산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만큼 예산 분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또 양주 쪽 예산을 더 배정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위원회 활동은 어떠신가요? 예산 위원. 사실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예산 심의 때 보면 사실 뭐 전쟁입니다. 네, 그렇죠. 뭐 모든 의원님들이 다
다 또 지역구가 있고 원하시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심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뭐 질문도 많이 쏟아지고 네. 예, 슬로건의 토론이 뭐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네, 맞아요. 예, 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경기 북부의 그동안 또 소외되었던 네.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뭐 그런 이제 설득을 펼쳤고,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뭐 마음 같아서는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 근데 또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그 편성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게 또 제 혼자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또 양주 시장님이나 양주시가 또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주셔야 네네. 또 그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와의 소통도 더 많이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정 활동 중에서 네. 경기도의회에서 좀 양주에 지원해서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일단 뭐 예산위원장을 떠나서 또 제가 일단 원래 상임위가 교육행정 이제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아무래도 학교의 이제 환경, 이제 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금 투하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신도시 외의 기존 지역 네. 학교들은 지금 많이 노후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그 환경을 위해서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위한 뭐 예산, 그다음에 도서관 리모델링 네. 예산, 뭐 이런 예산들 편성에 지금까지 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 뭐 각종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옥정 호수 공원에 뭐 야간에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뭐 경관 조성 사업도 네. 예산을 편성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각종 이제 도로망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예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주민 편의 시설 그리고 학교 교육 시설, 그 노후화된 뭐 급식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배정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부분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 2월 경기도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그 북부 접경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사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요즘 핫한 이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지금 경기도 자체가 너무나 과도해졌죠. 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응원을 하고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되었던 이 경기 북도가 지금 갑자기 선을 긋는다고 해서 그렇죠. 달라질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 특별자치도가 설립되기 위한 준비를 정말 착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안점은 또 역시 균형성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안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소외받았던 북부에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북도가 자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경기도 전체가 고민을 한 이후에 예,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도의회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분리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분리됐을 때에 또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꼼꼼하게 또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함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의회는 또 어떤 방향을 갖고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의회가 한참 뭐 최근에 시끄러웠죠. 이 특별자치도 이 특별위원회 설립을 두고 또 뭐 약간의 좀 이견을 보이면서 통과를 못했죠. 예, 현재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상황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볼 때 이 특별자치도라는 이 특별도의 설립을 과연 또 타 지역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회의적인 입장 자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타 지역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북도라고 하는 이 북도 안에서도
또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또 다를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이 안에서도 지금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도 네, 있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통합하고 조율해야 할지를 네. 의회니까요. 네. 예, 토론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해야 네. 잡음 없이 네. 잘 흘러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그 경기도 그 특별자치도 관련된 국회에서 토론회를 저희가 취재를 갔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의회에는 꼭 특별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네. 국회에는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총선 되기 전에 네. 꼭 좀 그 네.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또 저희가 총선이 내년인데 이게 총선이 돼서 의원들이 바뀌면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가장 크시던데요. 그 북부 그 자치도에 관련된 의견은 저희가 지역분들의 그 회의적인 시선 많이 들어봤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좀 숙제가 아닌가.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갈지를 먼저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양주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양주가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예, 사실 뭐 굉장히 많죠. 아직 양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를 꼽는다면 우선 양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양주는 뭐 농경 사회였고 산업들은 뭐 섬유 산업들이 이제 주요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섬유 산업이 또 많이 힘들어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섬유 산업이 힘드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나 할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섬유 산업에 이어서 뭐 패션 산업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쨌든 많은 또 젊은 뭐 디자이너들이 또 양주로 유입되고 이곳에서 또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이 시스템이 형성되어서 일단 양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저희가 국회나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이제 받을 때 정말 순수하게 100% 받는 예산도 있지만 시의 예산과 이렇게 매칭해서 받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는 위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거를 자기들이 매칭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정말 부익부빈익빈이네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그래서 기존 산업을 활용해서 또 연계해서 어떻게든 우리 젊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 안에서 재화가 창출되고 또 소비가 유도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또 양주시에 청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또 그리고 계십니까? 네, 양주는 그 신도시, 그리고 구도심, 그리고 농촌 지역, 또 공업 지역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또 무형문화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그러한 도시, 그리고 각 지역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서 각 위치에 있는 시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양주가 제가 꿈꾸는 양주의 청사진입니다. 네, 찾아오고 싶은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민호 의원님, 끝으로 저희 시민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그 코로나19의 여파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도 최대한 민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당선시키신 이유를 항상 마음에 담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또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양주시 경기도 의원 김민호 의원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양주시의 미래의 청사진과 발전하는 양주를 만드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